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쿠팡 사이트에서 키워드 정보를 엑셀로 저장하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강의로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 짓는데요. 목적은 MS IPA를 통해서 세련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이게 뭐 세련된 업무 자동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전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에 크롤링을 했던 강의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셨을 겁니다. 그 강의를 해왔던 거를 이번에는 파이썬의 코드 베이스가 아니라 이 코드 베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이썬의 코드 베이스가 아닌 흐름도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크롤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요? 한 4개, 5개만 하면은 크롤링을 이제 우리가 코드 베이스로 이제 한 몇십 줄의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4개, 5개 흐름도로만 우리가 웹 크롤링을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 웹 크롤링 했던 걸 기반 이제 정보의 결과를 우리가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저장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코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즉 IPA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는 부분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용 문법은 뭐 태스크를 쓰는데요. 사실 라이브를 쓰지는 않습니다. 라이브를 쓰지 않는데 사용 문법에서의 태스크는 파워 오토메이트 자체가 흐름을 그대로 실행을 하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이렇게 흐름 툴이 있어가지고 즉 이제 도구 툴입니다. 도구 툴. 도구 안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원하는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실행을 되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유기적으로 실행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리절트가 딱 나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실행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쿠팡의 물티슈를 한번 이제 사이트를 열어놨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쿠팡의 물티슈를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 자체에서 물티슈를 검색을 할 거고요. 물티슈를 검색을 해서 물티슈 안에 검색된 결과 안에서의 이 내용들, 즉 이 내용들 있죠. 여기 이제 제목, 이제 가격, 그리고 URL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제목, 가격, 제목, 가격 이런 식의 정보들을 우리가 다 모두 추출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만 추출하냐?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들도 다 추출을 할 거고요. 즉 여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싹 모든 정보들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1페이지만 추출하면 우리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즉 우리가 뒤에 페이지까지 한번 추출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파워토메이트를 좀 열어놨던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이제 흐름도를 만들 겁니다. 자,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롬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쓴다는 거 하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진행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저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면 새 인스턴스 시작이고요. 이니셜 URL은 우리가 뭘 할까요? 자, 여기서 쿠팡 물티슈를 최초 사이트의 정보를 가져오도록 제가 쿠팡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쿠팡닷컴 나오죠. 이 쿠팡닷컴을 제가 이니셜 URL을 넣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은 창 상태를 최대화를 하겠습니다. 즉 창 자체를 제일 크게끔 할 거고요. 저장을 누르면 이제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 창 안에서 이제 쿠팡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자체가 실행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웹페이지의 텍스트 필드를 보시면 자 여기 어떤 게 있어요? 우리는 포커스를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필드 자체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요 정보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그럼 여기 안에서 UI 요소는 어떤 걸 할 거예요? 자, 최후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이걸 누르면 우리가 지금 UI 요소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UI 요소를 추가를 버튼을 눌러보세요. 누르면 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 지금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UI는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면 이제 이제 우리가 사이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잠시만요. 엣지로 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제 엣지 자체로 지금 뭐 쿠팡에 대한 사이트를 뭐 입력을 하나 아니면 크롬에서 입력을 하나 똑같은 브라우저의 환경에서의 태그는 적용이 될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엣지 환경에서의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가 아닌 엣지로 저는 이제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풋 텍스트 있죠? 이게 보일 때 우리가 컨트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경계 쪽에 둬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 그러니까 키보드 자체의 컨트롤 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작업 대기 중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선택이 된 거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원하는 정보가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텍스트를 뭘 넣을 거예요? 여기에 물티슈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물티슈라는 값.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티슈까지는 값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죠? 물티슈까지는 지금 값을 입력을 했죠. 그리고 우린 여기서 이 지금 검색창을 누르겠습니다. 검색창 버튼을 누를 건데요. 이 검색 버튼은 또 어떻게 누르냐? 바로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 버튼 누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죠? 버튼 누르기 자체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UI 요소를 이번에 또 똑같이 UI 요소를 추가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해줄 건 이제 바로 이거죠. 앵커라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이 클릭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마우스 왼쪽 이제 마우스 키보드 키보드 컨트롤 키를 그리고 하고 검색을 누르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다시 한번 보면 검색이 제대로 이제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의도했던 방향대로 물티슈가 입력이 되고 검색 버튼까지 눌러서 우리가 그 다음에 넥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거와 같이요. 자, 이거 이제 자동으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실행까지 해준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이제 진짜로 우리가 정보를 추출을 해줘야 됩니다. 정보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 자체를 가져오십니다. 가져오는데 다시 드래그 앤 드랍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따로 UI 요소를 추가하는 게 없습니다. 대신 이 페이지가 열려져 있는지 이 지금 태스크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엣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로 한번 돌아가면은 즉 엣지 자체로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브 웹 도우미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 라이브 웹 도우미가 보이는데 이 라이브 웹 도우미가 보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걸 넣어도 이제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저는 물티슈를 보아서 물티슈 자체에서 어떤 걸 확인을 할 거냐면 그 안에서 좀 넘어가고요. 자, 여기 지금 제목 있죠. 제목 요소. 이 제목 요소 위에서 div 태그가 찍히는데 지금 이건 태그를 의미합니다. 위에는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요소값 추출을 보시면 텍스트라는 값이 나옵니다. 제목도 있고 있음 참 있고 사용자 지정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올 건 텍스트잖아요. 텍스트를 정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하나만 찍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프레임 즉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오른쪽 열에는 이제 바로 옆 열에는 우리가 가격 정보를 가져올 건데 이 가격 정보는 보이드 텍스트라는 이제 태그가 보이는 게 보이죠. 그 정보 자체를 마우스 우클릭 다시 요소값 추출 텍스트를 눌러봅니다. 다시 똑같이 이 가격 정보도 역시 텍스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로 나와 있는 건데요. 텍스트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 텍스트를 다시 누르면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값 1, 2를 찍혔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 URL, 즉 이제 주소를 어떻게, 숨은 걸 어떻게 찾아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정보들을 찾아낼 때는 상단에 있는 정보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 거냐? 지금 여기는 보이지가 않죠? 제목이, 아니 그 URL이. 그러면 상위 UI 요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디스크립션 리스트. 지금 이게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요소값 추출해서 보면은 텍스트 자체가 있고 제목 있음참 있잖아요. 상위 UI 요소 선택을 누르면 어, 지금 좀 해상도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볼게요. 자, 여기서 디스크립션 상위 UI 요소 선택 해서, 잠시만요. 리스트 아이템이 있나? 지금 갑자기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제가 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잠시만요. 여기서 하나하나 위로 올라가면서 바로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에서 안 되고 있는데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라이브 웹 도우미를 다시 설정을 눌렀거든요. 다시 설정을 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미의 클래식 URVTG 있죠. 요거를 요소값 추출해서 가져오고, 제목 자체도 그 가격 정보도 가져오고, 그리고 네, 이거와 같이 제가 지금 상위 UI 요소를 선택을 했을 때 바로 위에 또 지금 이렇게 바로 뜨잖아요. 여기서 요소값 추출을 보면은 href 속성이 있죠. 즉 제가 아까 디스크립션 환경에서의 지금 요소값 상위 UI 요소 선택을 하고 보니까 바로 이렇게 위에 바로 떴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정보를 가져온 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정보를 가져오는 거, 이 디스크립션 리스트가 뜰 때 마우스 우클릭 상위 UI 요소 선택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위에 바로 또 상위 UI 요소, 요소값 추출 요소 페이지 선택기로 설정 상위 UI 요소 선택이 있는데, 여기서 요소값 추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URL이 보이네요. 이 URL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게 바로 나타난 겁니다. 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밑에 떠야 되는데 새로 고침 이상해요. 지금 제 PC 환경이 이상한 건지 또 안 되네요. 지금 다시 설정.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위 요소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제목, 상위 UI 요소 선택. 일단 닫고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해서, 왜냐하면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제 환경에 지금 PC에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지금 IP 자체가 이러한 리소스를 잡아먹고 굉장히 좀 무겁게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녹화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이제 리소스를 잡아먹고 있는데, 그 리소스를 처리하느라고 이제 원래 다른 부분에서 떠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평소보다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선택을 눌렀는데도 지금 값도 정보가 제대로 안 들어오죠. 좀 어려움이 있네요. 사실. 네, 값도 넣었고,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 말고 아까 디스크립션 리스트에서 상위 UI 요소 선택. 사실 이게 잘 되지는 않는 상태네요. 아까 했을 때는 또 아까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은 여러분들은 PC에선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걸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잘 안 되긴 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 강사 PC의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아쉽네요. 사실
지금 바로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먹질 않네요, 지금. 이 UI, 상위 UI 요소를 선택을 하는 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쉬운 대로 일단은 UI는 일단은 URL은 건너뛰고, 자, 여기서 값까지만 이제 정보를 가져왔잖아요. 이 값까지 했는데, 이제 제 URL도 똑같은 구조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강사 PC 환경에서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값 중에서도 제목과 이제 이 가격 정보만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넥스트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 넥스트 제품에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제목부터 해가지고 요소값 추출해서 텍스트를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자,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제목 한 제품의 값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제가 눌러서 요소값 추출해가지고 다음 제품의 텍스트를 눌러보면 짜르르륵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즉 이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즉 테이블로 인식을 하고 밑에 있는 정보까지 싹 들어가거든요.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냐? 여기 지금 초록색 점선 있죠? 이 점선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가 인식한 정보입니다. 자, 이 인식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우리가 그대로 정보를 게더링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내려보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넥스트 페이지가 없잖아요. 그 넥스트 페이지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있죠. 앵커 쪽 스팬 태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요소를 페이지 선택키로 설정을 합니다. 자, 설정을 하면 밑에 다음 페이지에 상응하는 값이 밑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내용을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데이터 추출은 첫 번째만 그대로 두고 처리할 최대 웹페이지를 수를 저는 5페이지까지 추출이 되게끔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데이터 저장 모드 그냥 일단 변수로 넣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창을 최대화로 한 상태에서 물티슈를 입력을 하고 쭉 이제 정보 결과 값들이 나오면 여기서 페이지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쭉 밑에서 페이지 이동했고 다시 쭉 내려와서 밑으로 페이지 이동했고 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쭉 이동 밑으로 내려와서 4페이지로 또 넘어가고 또 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고 아까 제가 페이지를 처리할 걸 최대 페이지로 5로 했기 때문에 최대 페이지 5페이지가 처리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동이 없는 거 보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상태 준비 중도 준비됨도 이제 끝났고요. 자, 그랬을 때 180개의 행의 정보를 추출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정보들을 다 추출을 한 거예요. 5페이지까지 있는 정보를 다 180개를 추출을 한 거고요. 자, 우리가 5페이지까지 있는 정보를 다 추출을 잘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엑셀에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엑셀의 저장은 여기 밑에서 데이터 저장 모드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변수 자체를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게끔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 저장 모드를 바꿀 거고요. 여기서 보이시죠? 데이터 저장 모드를 바꿔준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엑셀 인스턴스라는 지금 변수 값으로 바뀐 거를 여기서 우리는 엑셀 저장이라는 걸로 지금 메소드를 하나 가져올 거고요. 둘 메소드를 가져와서 밑으로 바로 넣고 위에서 지정해 놓은 엑셀 인스턴스에 있는 값 자체가 바로 들어가게끔 하고 문서 저장에는 다음 형식으로 문서 저장이 되게끔 해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오토코더라는 필드 이제 폴더 안에 쿠팡 쿠팡.xlx라는 식으로 제가 풀 경로를 지정을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한 내용을 엑셀의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값을 가져와서 전체를 엑셀로 저장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을 하면 쿠팡을 들어가서 쿠팡의 물티슈를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한 상태에서 5페이지로 이제 제가 5페이지까지 데이터를 다 게더링을 하라는 걸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게더링을
이제 페이지를 이동 처리하면서 정보를 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페이지, 지금 4페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5페이지 될 거네요. 자, 5페이지까지 갔고 그 다음에 엑셀 인스턴스를 해서 정보를 가져왔을까요? 자, 가져왔는지 상태는 준비됨으로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상태는 준비됨으로 끝났는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장을 했는지 오토커드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오토커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간 기준 방금 6시 59분이었어요. 3월 7일 6시 59분에 아까 데이터 저장이 되었고요. 이 데이터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저는 연결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일단 입력을 하면은 지금 저는 이제 데스크탑을 누르면 엑셀로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로 열면은 지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지금 다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보가 총 180개가 제대로 나오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개수가. 즉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그대로 바로 저장을 했습니다. 제가 5페이지까지 해가지고 180개가 나왔지만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러 페이지를 넣을 수 있고요. 아쉽게도 URL을 못 넣었는데 이건 제 개인 PC, 즉 강사 PC 환경에서의 조금 리소스를 잡아먹는 게 있어가지고 느렸는데 한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잘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다 보여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해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아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이용해 가지고 쿠팡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다 추출하는 강의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